소개 안 해도 돈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게 뭐냐면은 배당이에요. 배당입니다. 배당은 저희가 채굴기를 저희적으로 이제 임대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를 구매한다 이야기. 입이 자꾸 구매가 입이 붙어갖고 자 채굴기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비트코인 볼트가 아니면 비트코인 채굴 되겠죠. 그죠? 요걸 매일매일 팔면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팔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약 한 25% 되더라. 요거는 단기 배당이고요. 이건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기는 뭐냐면은 장기 배당도 또 있어요. 재구매 세팅이라고 있어요. 저 글자 좀 잘 못 씁니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재구매 세팅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채우기를 내가 여기 하나 샀어요. 그럼 내 몸값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내 몸값 재구매 세팅을 딱 클릭을 딱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렇게 비트코인 볼트가 매일매일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어떻게 되느냐? 내 몸값의 1%가 되면은 내가 이제 100만 원의 1%는 만 원이죠, 그죠? 1000만 원 1%는 10만 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짜리 같으면 만 원이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모읍니다. 1000만 원짜리면 10만 원이 되는 그 순간에 계속 모아요. 모아갖고 얘가 1%가 딱 모이면은 이 큰 채굴기, 애기 채굴기가 한 개 더 생겨요. 더 생겨요.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채굴을 할 때는 이 1%를 모으는데 얘 혼자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요 1%잖아요. 그죠? 그 다음 채굴할 때는 얘랑 같이 채굴해요. 그러면 두 대가 채굴하는 거잖아. 작지만은. 그럼 1%가 좀 더 빨리 모이겠죠. 그죠? 좀 더 빨리 모입니다. 기계가, 쬐만한 기계가. 그 다음에 채굴할 때는 얘랑 같이 채굴해요. 그럼 좀 더 빨리 모이겠죠. 요거를 3년을 묶어놔봤거든요. 3년을 재구매 세팅을 딱 해놔봤어요. 그러니까 이 큰 채굴기가 1000만 원짜리다 하면은 원래 1000만 원짜리 한 대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돈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 1000만 원짜리 채굴기가 몇 대가 생기냐면 곱하기 30대가 생깁니다. 30대 정도 생깁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우리가 4,200달러짜리 지금 나오는 돈 액수를 보니까 한 달에 한 120만 원, 125만 원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한 달에 100만 원 잡을게요. 100만 원. 한 달에 4,200달러짜리가 바로 채굴체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나온다 볼게요. 100만 원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원 나오는데 여기에 100만 원 나오는 거를 3년 동안 한 개도 안 잡고 묶어 놓으니까 100만 원 나오는 채굴기가 30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배당이 40개월, 3년 4개월에 했잖아요. 그죠? 3년이라 잡고 3년 뒤에 풀어보니까 이제 원래 100만 원씩 나왔는데 3천만 원씩 하고 3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든 요걸 하든 이건 본인의 몫이다. 이거는 내가 누군가를 그 누구도 소개 안 해도 나 홀로도 돈 벌 수 있다. 이제 물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물류 절대 안 하거든요. 물류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밑에서 계속 매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사먹고 난 다음에도 매출이 일어나면 내가 소득을 못 없어요. 근데 우리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어요. 또 이제 요게 우리 그거고 우리 그냥 배당. 지금부터 마케팅이 누군가를 소개했을 때 저변 학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가 추천 수당이에요. 추천 수당. 추천 수당은 자 본인으로 봤을 때 볼게요. 제가 초대를 합니다. 한 명을 소개하고, 두 명을 소개하고, 세 명을 소개하고, 네 명을 소개하고, 5명을 소개했어요. 어쨌거나 전산이 5명까지는 지가 1팀이라고 1팀. 우리 책자에는 A팀이라고 나와요.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A팀이라고 표기하니까 바이런이 A, B하고 이거하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1팀이라 할게 그냥. 전산이 1팀이라고 해요. 내가 추천한 순서대로 5명까지를 1팀이라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 못 써요. 이 판서 잘 안 해봤거든. 그래갖고 1팀이 아니고요. 6번째부터를 2팀이 아니고요. 추천이 1팀에서 추천됐을 때는 추천 수당을 5% 줍니다. 2팀에서 추천했을 때는 10%를 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본인 메인 계정에 뭐 이렇게 한 개 넣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있잖아요. 600불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600불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내 돈으로 깔고 난 다음에 진짜 누구 소개할 때는 6불짜리 하더라고요. 6불짜리. 이게 근데 여기 함정이 한 게 있어요. 이걸 못 풀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요 10%라는 거 이제 6명, 7명, 8명, 9명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 팀에서 10명을 만들었어요. 곱하기 10명, 10명을 만들었어요. 10명을 만들었는데 이 4,200달러짜리 가정을 할게요. 한 가지 이제 금액으로 해야지 이제 이야기가 편하니까. 근데 여기 4,200달러, 4,200달러짜리 같으면은 10%면 420달러 맞죠? 그죠? 420달러. 420달러 같으면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내가 4,200, 이거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4,200달러 소개하면 50만 원씩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꽤 큰 돈입니다. 그죠? 받아야 되는데, 자, 이 10%라는 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 10%가 내 몸값의 10%인 거예요. 자, 내 몸값이 만약에 600달러야. 그러면은 4,200달러짜리를 소개를 해도 600달러에 10%가 들어와요. 그럼 60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60달러 같으면 7, 8만 원. 맞죠? 그죠? 그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 몸값이 4,200달러짜리가 맞고요. 근데 난 돈이 없잖아, 지금 현재.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저도 없이 가상한 비시장에 뛰어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600달러 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10명을, 아까 10명 했다겠죠. 하다가 내가 돈이 좀 생겼어요, 이제 일하다가. 그래갖고 플러스 얼마 해갖고 4,200달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 순간, 클릭하는 그 순간 이거 못 받았던 돈을 다 소급적으로 다 시켜줘요. 날아가는 거냐요. 회사는 합리적인 게 이렇게 나온 돈들이 프리시아웃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전산이 갖고 있다가 클릭하는 그 순간 바로 다 줘버려요. 합리적이죠, 그죠? 여기 우리 추천수상. 여기 추천수상. 일단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추천수상 이해 다 되셨죠, 그죠? 간단해요. 내 몸값의 5%, 내 몸값의 10% 받는 겁니다. 1팀에서는 5%고요. 2팀에서는 10%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구매 수당. 재구매 수당이에요. 아까 제가 매일매일 안 찾고 단기하고 장기 얘기했죠, 그죠? 장기에 채우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장기에 보면은 내가 돈을 안 찾고 채우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앞으로 30대를 받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생각하니까, 자, 아까 전에 이것도 내가 투자한 거고요. 째면한 채우기도 내가 원래 갖고 가야 될 돈을 안 갖고 가고 재투자한 거예요. 맞죠? 그럼 재투자한 거니까 이 재구매 수당이, 이게 재구매 수당이에요. 여기서 내 하부에서 재구매한 걸로 나오는 수당.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좀 쉽게 이해하려면 요 재구매 수당은 뭐냐면은 똑같이 추천 수당이에요. 어차피 이것도 신규 매출이고요.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 매출이에요. 원래 가져가야 될 건 안 가져가고 다시 매출을 친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럼 이거는 쉽게 설명, 이거는 회사 자료에 안 나옵니다. 추천 수당 2라 보면 돼요. 그냥. 두 번째 추천 수당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재구매 해놨을 때, 재구매할 때, 이 사람이 재구매했을 때, 이 사람이 재구매했을 때 나한테 수당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재구매 수당은 1팀에서 재구매할 때는 나한테 몇 프로 들어오냐? 10%가 들어와요. 배로 들어옵니다. 2팀에서 재구매했을 때는 20%가 들어와요. 배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자, 지금 저하고 같이 하는 사람 중에서는 저는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재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제 하부에 17명 정도가 재구매를 하고 있어요. 30명 채우려고 합니다. 18명. 근데 이 사람들이 재구매하게 되면 3년 동안 나한테 주는 돈이 얼마냐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재구매했을 때 얼마냐면 아까 전에 10%가 50만 원 그랬죠. 맞죠? 똑같이 20% 같으면은 100만 원 맞죠? 네. 근데 이 100만 원짜리가 아까 전에 제가 3년을 묶고 놓으니까 몇 대가 생긴댔어요? 30대가 생긴댔죠. 한 사람이 재구매했을 때 나한테 3년 동안 주는 재구매 수당이 3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물류에서 내하부에서 매일매일 요거 사먹는 사람들이 요 원리라 보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럼 내가 아까 전에 18명 그랬죠? 근데 내가 30명까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돈 좀 버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막 다가와요. 30명 채우면은 3천만 원 곱하기 30 하게 되면은 9억. 근데 이 사람들이 재구매만 해놓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일 안 해도 나는 3년 동안에 다 받아보니까 9억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 솔직히 얘기할까요? 아까 30대 그랬죠. 지금 솔직히 말하면 몇 대는 한 80대 이상 나옵니다. 재구매 놓으니까. 일부러 막 줄였어요. 지금 막 줄입니다. 그냥 일부러 막 줄여요. 어떻게 됐죠? 막 줄입니다. 일부러 80대. 그 30대라 봐. 30대라 봐도 9억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은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한 세 구자 치면서 두 구자는 매일매일 찾고 한 구자는 재구매해 놨어. 이렇게 재구매해 놓은 사람이 30명 있으면 한 9억 벌더라고요. 이건 작은 건 아니에요. 이게 물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명분이 없습니까? 또 야들 재구매했는 거 매출 일하는 거잖아. 이 명분이 100%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구매 이렇게 하고 20% 여기까지고요. 요게 우리 재구매 수당입니다. 재구매 수당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후원 수당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바이러니 수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수당이 총 5개가 있어요. 5개. 5개가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수당을 푸는 겁니다. 5개 중에서 요 한 개 수당 빼놓고는 전부 다 한 줄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선배가 저를 컨택을 했어요. 추천 한 명, 저 한 명밖에 없어요. 제 합으로 제가 이래 뛰다니면서 매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제 한 명 컨택해놓고 한 달에 4천만, 3천만, 4천만씩 벌고 있어요. 다 한 줄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요 수당만 조건을 2줄로 만들어놨어요. 요 수당만. 어떻게? 이제 후원 수당을 주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2줄이에요. 조건 2줄이에요. 나머지 다 한 줄인데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어요. 여기는 조건을 점수라는 조건을 더 놨어요. 점수. 자, 이거 안 보이잖아요. 제가 알아서 조작할게요. 점수를 어떻게 놔놨냐면 600달러는 전산이 1점이라 읽어요. 그러면은 1200달러면 몇 점이죠? 2점이겠죠. 그러면 4200달러 같으면 6, 7, 2, 40 7점. 7점이겠죠. 그죠? 전산이 이렇게 이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본인으로 봤을 때 자, 소실적 기준입니다. 항상 바이러니 2줄은 소실적 기준이에요. 자, 여기 큰 쪽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하고 소실적 기준으로 점수가 별표입니다. 5점이 됐을 때 5점이 됐을 때 얼마 주냐면은 200달러만큼의 비트코인 볼트를 주는 거예요. 2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만 원 정도 되더라. 이건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좀 설명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25만 원 정도 하더라니. 그러면 자,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내 위에 사람들이 있다 없다? 무조건 있죠. 야, 내 시장은 니밖에 없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위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자, 가정할게요. 제가 있다 보고요. 여기 제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요 본인의 여러분들입니다. 자, 여기는 후원수당은요. 이게 정말 멋진 게요. 이것 때문에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제가. 이게 가장 강력한 이제 의미가 부여됩니다. 100% 후원입니다. 추천 계보가 아니에요. 자, 내가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한 명 추천했어요. 아까 추천 수당 얼마다 그랬죠? 50만 원 맞죠? 그죠? 4,600원짜리 50만 원 그랬죠? 자, 5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나도 경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자기도 주고 뭐 밥도 사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50만 원은 내가 먹어야죠. 제 추천으로 하고 50만 원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누군가 밑에 한 명 넣었어요. 이렇게 소실적으로 7점이 생겼어요. 시점을 내 아는 사람, 내 추천 계보가 아니라도 완전히 후원 계보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7점이 되면은, 자, 5점이 되면 25만 원 나온다 그랬죠, 그죠? 하면은 7점이니까 5점 넘어갔죠, 그죠?
그러면은 25만 원 받는 거예요. 이날 25만 원 받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걸 누적으로 또 시켜줘요. 5점 쓰고 나니까 2점이 남았어요. 이걸 누적을 시켜요. 프레시아도 안 시킵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2점을 누적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천안의 센터장님께서 한 명 또 소개했어요. 누군가를 소개하고 추천수당은 사장님 먹어야죠, 그죠? 당연히 먹어야죠. 경비를 써야 되는데 사장님이 먹고 50만 원 먹고 여러분들 밑에 누군가 밑에다가 7점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내 후원 아니에요. 내 모르는 사람이에요. 7점을 공동으로 소유를 합니다. 하면 9점이 됐죠. 그럼 아까 또 5점 넘어갔죠. 그럼 또 25만 원 또 받는 거예요. 같이 25만 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몇 점 남았어요? 4점이 남았어요. 진짜 돈 들어오네. 요번에는 내가 한번 소개하자 싶어. 내가 소개했어요. 7점을 소개했어요. 11점이죠. 맞죠? 11점이면 5점이 두 번 되죠. 25만 원, 25만 원. 그리고 내가 초대했네? 50만 원. 이날은 다 100만 원씩 가져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원 벌기가 안 어렵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아까 600만 원, 400만 원 번다 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안 어려웠어요. 이것 때문에 진짜 안 어려웠어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워크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극점을 넣어놨어요. 여기 25만 원을 하루에 14번 이상 못 받아요. 요 25만 원 요거 한 번, 두 번이죠. 그죠? 요 25만 원을 하루에 14번 이상 못 받아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이 후원성으로 벌 수 있는 돈이 1억 정도 돼요. 1억. 근데 웃긴 게 있어요. 지금 1번 사업자 있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 1번 사업자 한 달에 50억 겁니다. 한 달에. 그 사람 1번 사업자고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1억 한 5천, 1억 8천 정도 벌거든요. 그 사람 또 후원수당은 1억이고 극점이 1억이고 나도 극점이 1억이에요. 근데 걔는 50억 벌고 있고 나는 얼마 벌고 있어? 이렇게 벌고 있어요. 걔도 이렇게 가면 나머지 40몇 억을 어디서 버는 데 가나? 여기서 벌지. 지금부터 여기서 벌어요. 희한합니다. 자, 네 번째가 이 후원상 이해됐어요? 네. 이건 100%, 이거 진짜 100%, 이거는 100% 후원 계보입니다. 내 추천한 사람이 누구 추천하고 추천 안 해도 받는 돈이에요. 네 번째가 이게 매칭 수당이에요. 매칭 수당은 이제 조건을 또 만들어놔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 추천 계보로 가야 돼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하고 추천한 사람이 추천하고 추천해갖고 몇 대까지? 10대까지 아까 여기 25만 원 받는다 그랬죠, 그죠? 예를 들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사람이 25만 원 한 번 받고 세 번 받고 한 번 받고 오늘 보니까 매일매일 정산입니다. 4번 받고 한 번 받고 안 받고. 그럼 내가 내 안에 10대 안에까지 이건 직급에 따라 좀 틀리긴 합니다. 대수가 틀려요. 틀린데 자,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10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25만 원 한 번 받을 때마다 그럼 이거는 이줄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이줄이 없고 이줄만 있어도 한 줄에서 가능합니다. 이거. 여기서 그래서 1번 사업자가 한 20억 벌어요. 이 수당으로. 나는 처음에 이 수당 얘기 들었을 때 애기애기 됐거든요. 왜? 내 밑에 하부에서 10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25만 원 한 번 받을 때마다 나한테 얼마씩 주냐면 10달러씩 줘요. 10달러씩. 이 사람 10달러 맞죠? 10달러 들어오고 여기 세우면 30달러 10달러 들어오고 40달러 들어오고 10달러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로 20억 벌고 이게 난 작다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케팅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정말 크게 보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뭘 크게 봤냐면은 후원상을 크게 봤어요. 왜 25만 원하고 10달러는 어감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더 크더라는 얘기. 이게 훨씬 크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매칭 수당이에요. 매칭 수당 이해하셨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정리해 볼게요. 한 개 다 풀기 전 정리해 볼게요. 추천 수당을 내가 한 줄로 쭉 다 깔았어요. 추천 수당 한 줄로 깔아도 나머지 한 줄 맞죠? 자, 재구매 수당을 내가 추천을 하면 깔아는 사람들이 다 재구매 이렇게 했어. 한 줄 맞죠? 근데 매칭 수당도 요거 없고 요 한 줄에서 됐어. 한 줄 맞죠? 그죠? 다 한 줄. 이거 빼고 다 한 줄입니다. 지금까지. 또 한 줄이 더 있어요. 직급수당이 있어요. 직급수당. 다섯 번째가
직급상이에요. 이것도 한 줄이에요. 직급상은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저희는 직급이 몇 개 있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급이 A, B, C, D, E라는 직급까지 있었어요. 이게 최고 직급이에요. 제가 지금 이 직급이거든요. 이게 지금 최고 직급이고 이 직급인데 직급이 한 개 더 생겼어요. F라는 직급이 생겼어요. F라는 직급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는 노직급 같은 경우는 내가 10월 달쯤에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난 이제 최고 직급 갔다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거든. 한 개 더 생겨버렸어요. 좀 아쉬워 그래도 난 안 하려고 했는데 아쉬워 그래도. 자, 근데 이 A가 지금 왜 이름이 다 있습니다. 뭐 빌더, 디벨로퍼, 매니저, 뭐 치프 매니저, 메이어, 가버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알지만 이름 별로 안 중요하잖아. 순서가 중요하잖아, 그죠? 단계별로 순서가 중요하니까 내가 그냥 A, B, C, D, E, F로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한번 A라는 직급은 어떻게 가는데? A라는 직급은 내 본인 매출 포함해갖고 12,000달러. 그러니까 12,000달러 하면은 4,200달러짜리 3명 있으면 혼자도 가요. 맞죠, 그죠? 3, 4, 12. 맞죠, 그죠? 예? 돈으로. 그건 달러가 얼마인지 몰라고 좀 더 계산해 볼게요. 예. 근데 그러니까 12,000달러. 돈을 한 1,500, 1,600 정도 안 되겠어요? 그 정도 나오면은 내가 A라는 직급 가요. 괜찮죠, 그죠? 별로 되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왜 괜찮냐면 누적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 이제 A라는 직급 가야지 라고 가다가 한 90% 만들었어. 다음 달 넘어갔어. 한 90%는 계속 유지입니다. 한 달 1일 만에 갈 수도 있고, 한 달 5일 만에 갈 수도 있고, 한 달 열흘 만에 갈 수도 있고, 10달 만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누적이에요. 요 며칠은 다 누적입니다. 그래서 쉬워요. 직급이 쉬워요. 두 번째, B라는 직급은 뭐냐면은 내 산하에 A라는 직급이 3명이 있습니다. A라는 직급 쉽잖아, 그죠? B라는 직급은 A라는 직급 3명이 있으면 돼. 결국 A 직급 만드는 게임이 C라는 직급은 B 직급 3명이 있습니다. B는 A 직급 만드니까 D 직급은 C 3명이 있습니다. E 직급은 D 3명, F 직급은 E 3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답은요, A 직급 만드는 게임인데 A 직급 만들기가 쉬우면은 이 사업 별로 안 어려운 거예요. A 직급 만들기가 쉬워요. 누적이고 매출이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B 직급부터는 매출로만 됩니다. 3명이긴 한데 우리 아까 전에 있잖아, 그죠? 이게 1팀, 2팀 있잖아, 그죠? 최소한 한 명은 요 1팀 안에서 나와야 돼요. 최소한 한 명은 1팀 안에서 나와야 돼요. 1팀 안에서. 그게 조건입니다. 1팀에서 3명 나와도 돼요. 근데 B팀에서 3명 나오면 2명만 인정하는 거죠. A라는 직급 2명만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더 한 개 디테일하게 하면은 보통 내가 추천하는 이 사람들이 직업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 추천해보라고 누군가가 나와도 한 명 인정해 줍니다. 이 사람은 잘 못하는데 이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잘할 수도 있잖아, 그쵸? 이 사람은 직급 못 가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이 직급 갔어. 인정해줘요. 이 사람은 직급 못 가는데 이 사람 밑에서 직급 다 나왔어요. 그거 한 명 인정해 줍니다, 이걸. 처음에 저 이걸 몰랐어요, 이걸. 무조건 내가 추천한 사람 직급 가야 되는 줄 알았어. 진짜 어렵다 이 생각했거든요. 한 개도 안 어렵더라고. 근데 한 개 더 디테일하게, 왜냐면 우리 선생님 알아야 되니까, 요 추천 계보에서 2명, 3명 나왔어요. 요 추천 계보에서 나오는 거는 한 명만 인정입니다. 한 명만 인정, 한 명만. 근데 거의 뭐 겹치는 경우 잘 없어요. 해보니까 이게 사업이 이제 A 직급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별로 직급 가는 건 별로 안 어렵더라고요. 시간 속에서 어쨌든 내가 포기만 하면 다 가르치더라고요. 누적이기 때문에. 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하여튼 요 직급 가는 방법이고요. 그럼 수당을 어떻게 주는데, 멋집니다, 수당은. 지금 1번 사업자가 요 직급 수당으로 한 달에 35씩 벌고 있어요. 매칭 수당도 그보다 많이 벌고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웃게 이제 다 아셨으니까 이제 그림을 여기서 그리려고 하니까 여기 두 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갖고. 자, 본인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그림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잖아, 그죠? 요거 이렇게 그리면 좀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보면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일을 추천 계획을 봤을 때 이렇게 한 조금 하는 사람이 양은 조금 하고 이 사람 일 잘하고 다 잘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 사람 하다가 이 사람 잘하고 잘 못하다가 이 사람 잘하고. 자, 우리는 직급상을 어떻게 주냐면은 세대로 줍니다. 세대 수당을 줍니다. 몇 세대까지 주냐면은 3세대까지 주는데 세대를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인데 그건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세대 어떻게 하면은 1세대에서는 그 나오는 전체 매출의 1%를 줍니다. 2세대에서는 그 전체 매출에서 1%를 줘요. 3세대에서는 전체 매출에서 0.5%를 줍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은, 요 수당도 재구매 매출이에요. 매출에서 나오는 매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나오는 매출이 재구매에서 나오는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재구매에서. 근데 아시겠지만 봐요. 자,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3년이라고 볼게요. 3년인데, 자, 재구매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한 출장해서 재구매를 해요. 하면은, 여기서 컴퓨터 조금 생기겠죠. 쭉 생기겠죠. 근데 재구매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타이밍이 어디일까요? 여기서. 만약에 30대라 봤을 때, 29대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29대가 최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기에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회사가 1년, 2년, 3년인데 이쯤 알잖아, 그죠? 이쯤 알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1번 사업자가 재구매해서 받는 매출은 아직 그것만 놓고 따지면은 지금 받는 수당이 앞으로 받아야 될 수당 중에서 가장 적은 수당이에요. 재구매는 점점 커질 거니까. 조그마한 컴퓨터가 조금씩 하다가 많이 채우고 나니까 가장 작은 하루하루 지나면 계속 재구매 매출이 늘게 돼 있어요. 맞죠, 그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 좀 저도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결국 쉽게 생각해서 재구매 매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생기더라. 아까 컴퓨터도 애기 컴퓨터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30대가 생겼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생기더라. 그 매출로 이 수당을 주는 거거든. 그럼 1세대는 어떻게 되냐? 내가 막 A라는 직급이에요. 이 사람 A 직급이고 A 직급이고. 그러면 1세대는 아까 전에는 우리가 1팀에서 2팀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재구매한 거에 대해서만 아까 재구매 수당을 줬죠. 근데 요 직급수당은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 추천 계보의 모든 사람 다 줍니다. 모든 사람이 재구매한 매출 다 줘요. 이 사람이 재구매한 게 아니라 내 추천한 재구매한 이 사람이 재구매도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재구매 매출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이 엄청 커요. 아까 그때 그 재구매 매출하고 직급수당의 재구매해서 만든 매출하고 좀 매출 규모가 더 틀려요. 1세대가 예를 들면은 내가 A라는 직급이야. 그러면은 너 하다 보면 야가 A 직급 같잖아, 그죠? 그러면 A와 A 사이의 재구매 매출 전체가 1세대예요. 1%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 A와 A 사이가 1세대예요. 1% 받는 거예요. 그 다음 A와 A 사이가 1세대 0.5% 받는 겁니다. 아까 0.5% 받는지, 그죠? 근데 내가 갑자기 B라는 직급 갔어. B라는 직급 좀 어렵잖아요. 이쯤에서 나왔거든요. B라는 직급을 가게 되면은 1세대가 B와 B 사이 전체가 1세대예요. 내가 직급 가면 갈수록 세대가 좀 더 깊어져요. C라는 직급 가면은 C와 C 사이가 1세대예요. C라는 직급은 볼륨이 좀 더 크겠죠, 그죠? 점점 내가 직급 가서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C와 C 사이, D라는 직급 가면 엄청나게 커집니다. D와 D 사이가 1세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급 가면 갈수록 세대가 깊어질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세대 수당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아까 재구매 수당 똑같은 재구매 매출인데 재구매 수당은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재구매한 거. 아까 전에 18명 추천했다 했잖아, 그죠? 그거에 대한 재구매도 9억이에요, 9억. 근데 이 직급수당의 재구매 매출은 내가 추천한 사람들 밑에 하부에 추천 계보 쪽에 재구매 매출 다 포함시켜주는 거예요. 혹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볼륨이 좀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여기에 우리 마케팅 전부 다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풀고 여러분들 그 책자를 보잖아요. 그럼 진짜 헷갈려요. 저도 이거 연구해서 이거 풀어내는데 시급했어요, 진짜로. 제가 연구해서 왜 풀어냈냐면은 내가 이해가 쉽게 돼야지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치?
지금은 조금 그나마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지만 좀 쉽게 푼 거예요, 나름대로는요. 딴 데서 마케팅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푸니까 이해나더라고요. 이렇게 푸니까. 이해됐어요, 혹시? 안 된 거 있어요, 혹시? 솔직하게 말씀하면 이 마케팅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은 되는 건 확실해. 많이 주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마케팅 수당을 어떻게 푸냐면은 뭐 마케팅 수당에 대한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을 냈어요. 100만 원 냈다 가정할게요. 100만 원 내면은 그중에 65만 원은 채우기를 삽니다. 35만 원은 영업수당으로 풀어요. 자, 근데 물려하고 틀린 거는 그 35%를 풀더라도 PB를 다 잡아요. 너가 PB 몇 프로 잡히는데 그거를 내 금액을 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내가 해놓은 매출을 다 인정을 못 받아요. PB 프로테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100%다 받아. 다. 근데 그러면은 65% 같으면은 채우기를 조금밖에 안 사네? 우리 비트코인 채우기 살 때 제네시스 마인이 뭐 지사, 무슨 사,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로 말고 채우기를 또 살 수 있는 곳이 있거든. 비트코인 채우기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풀에가 살 수가 있어요. 사는데 보니까 65%도 그네들이 받는 똑같은 똑같은 가격인데 우리가 훨씬 많아요. 용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5% 받는 용량이 작은 용량이 아니에요. 그 어디 가는 것보다도 많아요. 채우기 용량이 많아요. 근데 자, 처음에는 우리 일반 크라우드 마이닝 이제 개인들한테 투자 안 받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기관 투자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레퍼토리 하게 설명드릴게요. 기관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회사가 출범할 때 작년 2월 7일 날 비트코인 가격이 350만 원 되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 막 떨어지니까 투자하려고 했던 기관들이 다 꽁무니 빼는 거예요. 더 떨어질까 싶어. 이제 비트코인 많을까 싶어. 우리 회사는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350만 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350만 원인데 최상승이 나오는 시세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거를 설명을 아이담이라고 투자 클럽을 운영했던 사람이거든요. 투자 클럽을 냈으니까 뭐 이런 체국에도 투자를 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투자 클럽 회장이야, 사장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투자도 해보고 두 번째 이거 투자해보고 자 괜찮아 여기도 이거 투자하려면 하고 말 마세요. 이게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권유하고 운영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회사였어요. 법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법인에서 어떤 코인을 가져왔냐면은 텔레그램 코인. 그 투자 클럽에서 회원들 돈 받아갖고 200억을 걷었어요. 그리고 텔레그램 코인을 받아왔어요. 그 받아오면서 아시아 총판권을 받아왔어요. 한국이란 나라에 도시 안에 째면한 투자 클럽에서 200억이라는 투자 돈을 받아가지고 아시아 총판권을 받아와요. 그 눈에 띄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텔레그램도 유명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 헥사 그룹이죠, 모기업, 우리 엄마 기업 헥사 그룹에서 사실 이 텔레그램 코인을 만드는데 핸들링을 해줬던 회사예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라서. 그리고 텔레그램 코인에 600억을 투자했던 연계가 돼 있었던 얘기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옛날에 비트클럽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일본 사업자가. 잘 되진 않았잖아요. 사람들은 또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냥 비트클럽을 했었어. 이렇게 사람 모으는 일 좀 해봤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헥사 대표가 이 사람이 궁금해갖고 우리 삼성하고 MOU 체결돼 있었거든요. 삼성 SDS 팀장한테 이런 사람 좀 찾아봐도 이래갖고 찾아왔는 거예요. 한국에 직접 찾아왔어요. 헥사 우리 대표가 찾아와갖고 이 일본 사업자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본 사업자는 그때만 해도 자기가 이제 투자 클럽 운영하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을 벌어놨거든. 굳이 내가 지금 와갖고 네트워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 헥사그룹 대표가 일본 사업자를 이스라엘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고 유수히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가요. 왜냐면은 이 채울 공장을 만들어 놨었거든 벌써.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세우고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본 사람들 데리고 가서 날아가서 이걸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고 다시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안 할래. 그리고 이게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사람 죽기 전에 1조를 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 클럽의 리더들을 다 데리고 카자흐스탄 날아갔어요. 공장에 견학을 갔습니다. 보니까 공장을 이제 짓고 있었으니까 완벽하진 않았겠죠, 그죠? 허벌판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나 금나서 못하겠다. 데리고 간 사람의 95%가 이 사업을 안 했어요. 5%밖에 안 했어요, 5%밖에. 근데 그 5%가 전부 다 지금 한 달에 2-30씩 다 벌고 있어요. 줄 잘 서갖고 다 벌고 있는 진짜. 능력은 제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줄 잘 서가 돈 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도 왔다 안 왔다 저도 왔었어요. 같이 가자고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그 내가 열심히 해버리면은 잘못하면 큰 피해 일으킬 수 있겠다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 회사가. 밑도 끝도 없이 시작했는 게 아니고. 근데 밖에서 나오는 안티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너 핵사 그룹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걸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행정상으로 법인을 다 분리시켜 놨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에서는요 네트워크 자체가 불법입니다. 바로 퇴출해요,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회사를 전부 다 계열회사를 법인으로 다 분리시키면서 마인베스트라는 회사, 전 세계 최고로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마인베스트라는 회사를 갖다 폴란드에 헤드 오피스를 둬요. 폴란드에. 부산에 있어도 그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 시켜갖고 폴란드에 있는 본사까지 찾아가라 그랬대. 진짜 있는 확인 좀 하라고 해보라고. 그거 찾아갔다 왔어요. 그 이사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 두고 이제 마인시티라는 회사는 자 최고 공장이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럼 이제 출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출자 기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마인베스트의 대표가 ER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전 세계 최고 회장. 그 다음에 마인베스트의 부사장이 그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블록체인 최고의 기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마인시티의 사장으로 겸임을 시켰어요. 근데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관계가 없대요. 행정을 분리시켜 놓으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세계 백화점이 삼성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분리시켰잖아요. 그 왜 분리시켰어요? 세금 때문에 분리시켰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종군당에서 네트워크 상에 만들어졌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종군당 본사에서 네트워크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시켜가지고 법인을 또 한 개 더 만들었어요. 종군당 네트워크 법인을 만들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모든 투자를 종군당에서 다 했어요. 모든 프로모션을 종군당에서 다 걸어주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똑같아요. 모든 프로모션을 헬스에서 다 걸어주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그 동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그때. 예. 모든 프로모션을 우리 헬스그룹에서 다 걸고 있어요. 이 마인시티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모션을. 자, 그 다음에 이 헬스그룹 대표가 1번 사업자를 컨택하려고 마인시티 사장이 온 게 아니고요. 헬스그룹 대표가 한국에 그때는 판교에 있었어요. 사무실. 지금 학동에 있는데 서울에 판교에 찾아왔었어요. 삼성 SDS 팀장을 대동해하고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매달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뭔가 계속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매달 한국에 계속 왔었어요. 그 동영상을 매달 다 찍어놨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헬스그룹하고 무슨 상관이 그 헬스그룹 대표가 회의 주관하고 있는 거 다 찍어놨어요, 동영상을. 또 제가 치프 매니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 직급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직급 가면은 항상 헬스그룹 대표가 우리를 헬스그룹 본사로 초대해요. 상관이 없으니까 초대하겠죠, 그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헬스그룹 대표가 저를 초대해줘. 저희 직급들 직급들 코로나 아니었으면 벌써 갔어요. 코로나 터지기에는 다 갔었어요. 계속 갔었어요. 직급들 생기면. 헬스그룹 본사도 다 초대해요. 이스라엘도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그룹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진대재 장관 있죠, 그죠? 진대재 장관, 아까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다. 아침에 얘기했나? 우리 진대재 장관이 누구냐면 전 장관인데 진대재 장관이 우리 한국의 블록체인 협회가 처음 생겼을 때 초대 회장이에요. 진대재 전 장관이. 그 장관이 아까 우리 일본 사업자가 가기 일주일 전에 한국의 블록체인 협회를 만들었으니까 좀 뭔가 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행원들 데리고 이스라엘 헬스그룹을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며칠 동안 있으면 계속 배웠어. 그 일주일 후에 일본 사업자가 헬스그룹에 초대를 받고 간 거예요. 그때 진대재 장관은 택시 투어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일본 사업자는 헬기 투어를 했어. 왜냐면은 헬스그룹에서 일본 사업자가 필요하지 진대재 장관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 자기한테는 중요한 사람. 근데 일본 사업자가 욕 들어본 경우도 많아요. 보면은 투자 클럽이라 했잖아,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죽이는 놈이에요. 이 사람이 투자하다가 돈 버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여기에 투자하려고 해갖고 돈 말아먹는 사람 나쁜 놈이고, 보고 이래요.
내 삼성에 내 친구가 내 맨날 내 때리는 친구가 삼성에 일하고 있으면 삼성 안 들어가야 돼요. 오라 안 하는데도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난 사람 좀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그 사람 1번 사업자 난 정말 싫어한다면서. 그래서 난 그 사람 뭐 하겠다면서. 난 핑계가 변명인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회사 보고 해야지. 어떻게 사람 보고 합니까? 절대, 물론 사람 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뭔가 결정할 때는 회사를 먼저 봐야죠. 하여튼, 마케팅을 오래 풀었는데 혹시 좀 이해가 좀 되셨어요? 이 정도면은 조금 그래도 한 80 정도 되는 할머니들도 이해하시던데. 다음번에 또 오면 또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 3번 들으면은 싹 들어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